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제 유튜브 댓글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과거와 다르게 저보고 보톡스 수술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처음에 보톡스 수술하면 발음이 좀 어눌해지나 보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아마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봤는데, 제가 이제 들어봤더니 저는 이제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와 톤으로 해서 다른 분들은 이제 컴플레인이 없으셨는데, 한번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보는 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발음을 크게 하고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벽에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5시 방송을 하는 건데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위아래층에 대한 예의가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차익 매물이 추리가 됐죠. 네, 차익 매물이 추리가 됐다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도 빠르게 차익 매물이 추리가 됐다. 28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우리나라 29일부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차익 매물이 추리가 돼서 일단은 가격 조정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럼 하이닉스에서 돈이 빠지면 반도체에 오늘 전체적으로 TSMC도 그렇고 다 하라고 그랬는데 이 돈이 어디 테마로 몰려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이고 오늘 우리의 투자 키포인트죠. 돈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다면 어디로 돈이 몰려갈 것인가, 어느 테마로 몰려갈 것인가. 지금 테마주 전성시대가 됐죠. 어제는 심지어 초전도체까지 나오던데, 이 테마주 전성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 방법과 투자 전략은 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심지어 살 게 없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엑스와 같은 장이다라고 어제 엑스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난이도가 높은 장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별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테슬라에게는 아주 다양한 악재들이 막 쏟아지죠. 한국에서 이제 인천에서 불이 난 이후에 이제 제가 글로벌적으로 뭔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불이 난 것은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포르투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200대라는 차가 이제 불이 탔는데 큰 문제. 여기는 처음에 출발했던 차가 이제 테슬라였다는 거죠. 이거 이제 문제가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관세를 올리고,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원투 스트레이트로 테슬라를 공격을 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 뒷면에는 결국 해리스가 당선이 되던,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전기차는 육성하고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시대 흐름이다, 이렇게 가는 것들이 받침이 됐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이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배터리의 폭발에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내부에 있어서 좀 불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오늘 또 일어날 가능성이 100%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저는 굉장히 단기적이라고 봤는데,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닉스라든지 이러한 배터리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마는 오늘 하루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속 존버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테마가 형성돼서 문제가 아주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이 우리에게 펼쳐진 아주 더운 무더운 늦여름의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내일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16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S&P 500은 마이너스 0.2. 네, 끝이 다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네, 그만큼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욕구,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는 시장에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테슬라 화재, 이게 어떤 모습으로 번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천에서 불이 났고, 포르투갈에서는 포르투갈 음베르토 델가라는 국제공항 인근, 리스본의 음베르토 델가 국제공항 인근에서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거죠. 여기는 200대 이상이 전소된
그러한 큰 화제였다. 여기는 테슬라 자동차였다는 거죠. 우리는 벤츠 자동차였는데 글로벌 두 자동차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배터리를 뭘 썼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테슬라에서 만든 이 배터리가 만약에 한국의 LG 엔솔이라든지 한국 배터리일 가능성, 파나소닉이 배터리일 가능성, 여러 가지 것들이 추론이 되는데, 일단은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저희 카페에다가 엔비디아를 향후에 28일 실적 발표 때 숫자를 뭘 봐야 되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느냐 마느냐, 그리고 EPS가 0.6달러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이다. 매출은 300억 달러, 지금 280 몇억 달러, 290억 달러 근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려면 300달러의 숫자를 찍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EPS도 0.6달러를 넘을 수 있느냐, 영업이익률이 뭐 70%를 넘어가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보다 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 300억 달러를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숫자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막이 됐죠.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대관식이 열리고 있죠. 금괴 한 개 가격이 사상 1,100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 지금 금값이 가장 큰 문제인데, 금값 추이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방금 끝난 미국의 금값 추이인데, 온수당 2,551달러. 굉장하죠. 이 6개월 그래프인데 2,00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갔으니까 약 30% 올랐다. 그 오르는 폭은,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금으로 몰린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이 뭔가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과 어떤 돌파구, 엑시트, 뭔가 도피처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모르는 그런 숨겨진 리스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면에서 금 가격의 상승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좋은 장에서도 워닝, 좀 경고하고 주의해서 너무 몰입해서 과하게 투자를 하지 마라. 이제 서서히 발을 좀 빼야 될 시기는 이지 않는가, 이렇게 사인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국제유가가 2거래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1% 내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올해 인도에서 최신 아이폰 프로 등 주력 모델을 생산해내는 모습. 그래서 애플이 이제 중국을 서서히 탈피해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해서 애플은 나름대로 호재가 지속되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애플 주가를 보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조금씩 빠질 때 적게 빠지고 오를 때 적게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애플은 250달러까지는 가게 보인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분들은 오히려 애플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일단 돈을 빼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쪽도 괜찮다 보는데, 테슬라를 제가 좋게 본 것은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민주당이 들어오든 공화당이 들어오든 테슬라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테슬라, 그리고 바닥에 있다라는 생각, 한편은 애플도 좋은 피난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라일릴리가 주가가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티르파티제 3년 복용 후 GLP-1 당뇨 치료제죠. 당뇨병 발생이 94%나 감소를 했다. 이게 이제 일라일릴리의 오늘 상승 원인입니다. 일라일릴리 주가 한번 봅시다. 오늘 일라일릴리 시장에서 2.74%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형 제약사 일라일릴리는 비만 당뇨 치료제 제파운드와 마운자로 주성분인 테제페타이드, 테제페타이드가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의 제2형 당뇨병 발생 비율을 94% 감소시킨다는 후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펩트론이 굉장히 유사하게 올라가는데, 펩트론이 유중을 1200 정도 하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이 유중은 생각보다도 속살을 까보면 나쁜 유중은 아닌 것 같다. 그 반은 뭔가 원료의약품을 만들고 반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이제 운영자금 반반인 것 같은데, 따라서 이 고비만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시장에서 지금 도는 소문이 일라인 릴리와 에로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 일라인 릴리의 여러 가지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일라인 릴리에 공급을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 시나리오 때문에 하루 살짝 빠지고, 그다음 5만 원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어제 회복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펩트론은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아사리장에서 일라인 릴리는 좋았다. TSMC가 독일의 유럽 첫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공급망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유가 중국 전기차에서 추가 관세 최고 세율을 소폭 인하를 해줬습니다. 37.6에서 36.3, 1%도 아니고 이게 해주나 마나한 것을 일단 해줬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해줬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이 세율 자체에 대한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에서는 관세를 10에서 19%로 인상할 수 있다. 이 전망이 또 시장에 나온 거죠. 테슬라는 여러 가지로 원투 스트레이트로 두들겨 맞았는데 의외로 주가는 맷집 있게 잘 버틴 하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0.47,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인데 곧 100이 깨질 가능성 101.25. 반대로 엔화는 어제 또 강세로 돌았습니다. 145.38엔까지 하락하는 강세의 모습. 우리나라도 어제 살짝 또 빠졌죠.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위안화, 한국, 원화 다 강세로 몰리는데, 이러한 변화가 과거와 달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살짝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전날은 빠졌다가 어제는 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요. 또 선물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대체 이들의 속셈은 뭔가. 이게 채권자금과 주식자금, 주식자금 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각각 다른 자금들 속성이 다르다. 여러 자금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워낙 강세로 갔을 때 빠질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견디고 또 추가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0.48% 하락. 금리 한번 봅시다. 금리가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2년짜리는 3.996, 7.2bp나 하락을 했고요. 10년짜리는 3.822, 4.9bp, 5bp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127달러,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테슬라도 221달러, 애플은 226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올타비트는 1.45% 하락, AMD가 1.41. 어제부터 AMD가 뭔가를 만드는 회사를 하나 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소형사를 하나 샀습니다. ARM은 1.71% 하락, 캐터필러는 0.39% 하락, 일라인 릴리는 오늘 2.74% 상승, 마이크론 마이너스 0.46, TSMC 마이너스 1.63.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모두 하락을 했다는 거죠. 과연 여러 번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이 돈이 빠져서 오늘 어떤 테마로 굴러갈지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59,416달러 이렇게 살짝 상승해서 마감을 했네요. 어제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이 세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의 주식을 샀다. 약 400억, 500억 정도를 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 번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눠봐야 될 그런 주제는, 갭 메꾸기가 다 끝난 것인가. 8월 5일 결정적인 2주 전 월요일날 맞았던 그 쇼크를 거의 다 회복을 했는가, 향후에 또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갭 메꾸기는 이제 다 끝난 것인가, 추가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가. 갭 메꾸기가 진행된 주식시장 코스피는 기술적 갭 저항선이 2700포인트 근처까지 다 왔죠. 갭 메꾸기는 중앙은행,
페드와 BOJ 코멘트 정도로 비교적 쉽게 메울 수 있을 거라고 본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미 아직 잭슨홀 미팅이 남아있지만 이미 시장은 이를 선반영해 연준의 비둘기를 선반영해서 갭 묶기를 한 상태이다. 갭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는 이런 중앙은행의 립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실질적으로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이 이 경기 침체가 아님을 확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안 할지의 핵심 키포인트다. 립서비스로는 충분히 갭을 메꿀 수 있다. 지금 거기까지 해서 립서비스로 갭이 메꿔졌죠.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이를 증명을 해야만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경제 펀더멘탈과 기업 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 혹시 침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데이터로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경제 발표될 경제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이죠. 네. 신규 고용이 올 20만 명씩을 기록하면 시장은 침체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거둘 수 있다. 고용 20만 명에 대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8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엔비디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적 발표해 줄지, 매출액 3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EPS 0.6달러 이상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박살이 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다시 갭을 메꾸는 그러한 모습. 갭은 어느 정도 메꿨다. 이 갭을 메꾸기까지는 단순한 중앙은행들의 페드라든지 BOJ의 립서비스로 충분을 했는데, 이 갭을 메꾸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펀더멘탈 지표와 기업 실적 숫자로 증명이 안 되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숫자야 경제 펀더멘탈과 기업 실적 숫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의 색깔이 하루 만에 다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난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위기에 처한 거죠.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보다는 가격 조정이다. 너무나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가격 조정이다. 엔비디아의 가격 조정과 테슬라의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 테슬라는 다시 배터리 화재라는 이벤트 속에 휘말려 들고 있으나 주가는 의외로 나름대로 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그동안 실적 발표 선반영이 강하게 작용하며 상승하다가 오늘 처음 가격 조정이 나타났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20만원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죠. 자, 그동안 엔비디아의 지속 상승에 의한 반도체주 테마, 코로나19 재발에 대한 테마, 엠폭스 테마, 전고체 테마, 밸류업 테마, 대왕고래, 어제는 초전도체까지 테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테마, 이 열풍 속에 어떤 테마를 선별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두 다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의 자금이 유한하고 그 다음에 선별하고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별할 수 있는 선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러한 과감성도 필요한 거죠. 이론적으로 각각의 테마주를 하나씩 다 사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럴 돈과 여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을 또 쫓아가지 않으면 포모 현상에 시달리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가야 되는데, 다 쫓아갈 필요는 없다.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은 전고체 배터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코로나19 이벤트도 좀 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죽을 줄 알았는데 저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이벤트 모두 글로벌화 돼 간다는 거죠. 이벤트 자체가 화재에 대한 문제, 코로나19가 글로벌적으로 더 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계약을 하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밸류업은 장기 투자 프로젝트로 보여서 금융주 하나만 들고 가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최근 보험주가 아주 올라오는데 전혀 예상은 했지만 저희는 KB은행이라는 은행주 하나만을 지금 하나은행이나 KB은행을 봤는데, 자, 은행주 하나만 들고 가면서 이건 퉁 쳐야 될 것 같다.
문제는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인데 이게 특허 등록이 아니라 특허 출원이라는 거죠. 출원은 내가 이런 데서 특허를 낼 것이다 라고 미리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버리자. 그렇죠? 엔비디아의 이익 실현 물량 출회로 과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또 오늘 어떻게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이닉스의 20만원 가격 지키기. 또 인라인 릴리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나왔는데 펩트론이 올라갈 수 있느냐. 다음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닉스처럼 이렇게 화재가 나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 1차 상승하다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이 왔는데 어제 상한가를 가다가 좀 무너졌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2만원까지 좀 견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또한 삼성의 보핏이라는 웨어러블 이렇게 우리가 걸쳐 입는 이제 환자용이죠. B2C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SP비텍이 이 감속기를 납품을 한다는 것 때문에 SP비텍을 중심으로 이제 노봇이 올라오는데 노봇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노봇주는 추격 매수는 비추다. 그렇지만 물려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 보유할 만하다. 추격 매수는 비추고 물려서 가지고 있으면 더 팔지 말고 좀 더 가지고 가자. 또 가온 칩스와 같은 칩리스 기업들도 어제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이 칩리스 기업들을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추격 매수는 비추다. 이것도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 위주로 들고 가지 추격 매수로 눈 돌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가온칩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의 지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따라서 전고체인 환농화성, 다음 코로나에는 우정바이오, 어제 상한가 들어가 SP비텍, 이닉스,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 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우리 인라인 릴리가 몰고 온 어떤 비만 치료제 같은 종목들. 엠폭스는 이제 좀 올라올수록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코로나19주는 좀 불안해서 한 번 더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감염 환자의 상승. 그럴 때 이제 격리시키고 학교 좀 쉬고 이렇게 할 확률은 학교는 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부의 행태는 절대 학교는 쉬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학교는 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환자가 늘어났을 때 관련 종목들 그다음 진단 키트가 더 많이 팔릴 것 같은 거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고체와 코로나19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제약바이오 중에서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좀 튼튼하고 오래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매우 많은 테마가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지만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선별해서 투자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면 가입을 할 수 있으십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으니까 또 관심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나, 이렇게 건전하고 공부하는 카페가 있나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네,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 살짝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큰 조정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지, 반도체가 조정받았을 때 어떤 종목으로 또 어떤 테마로 돈이 흘러갈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희 카페에 제가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줄 테니까 같이 토론하시고 저희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